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선 전에 결판 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말입니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일정을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요 사건 기록을 접수했어요. 와, 굉장히 빠르죠. 하루 만에. 그런 다음에 하루 만에 형사 7부에 사건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첫 재판을 하겠다고 소환장 발송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그리고 5월 15일에는요 아마 첫 재판 출석을 첫 재판을 진행할 겁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참석을 안 할 거예요. 참석을 하면 당일 결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불출석하잖아요. 그러면 5일이나 7일 뒤에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그럼 다음 기일은 5일이나 7일이 되면 5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인가요? 5월 말쯤에 아마 2차 재판이 될 겁니다. 2차 재판 때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걸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전에도 대선 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선 전에 선고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 게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테니까요. 근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시간은요. 파기환송심 선고 후에 7일 안에 해야 되고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를 하면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항고 기간은 27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6월 3일 이전에 선거법이 확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확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재상고가. 그러나 판결은 확실하게 지금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은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당장 재상고 절차가 됐던 대선 전에 지금 고법에서 판결이 나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일까요?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제84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피고인입니다.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죠. 통과를 시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했죠. 탄핵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화풀이식 탄핵이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고 진짜 음흉한 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전체가 21명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 중에 대통령은 없죠. 국무총리도 없죠. 경제부총리도 없죠. 각부 장관 중에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정원 21명이 현재 14명밖에 안 됩니다. 14명. 이제 말입니다. 이제 4명만 더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 가결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무회의가 안 열리니까. 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것을 노린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탄핵이 결국은요,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끔 만들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니까, 야, 이거는 제가 봐서 국무회의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정치적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저는 국무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 없앤다는 것, 이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은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국무위원 4명 탄핵시키는 것은 그냥 하루만 해도 가능해요. 하루만 해도. 하루만 해도 가능하고 형사소송법 국회에서 다수결이니까 그냥 통과시켜서 정부에 보냈는데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돼. 그럼 자동으로 그 법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추악한 대한민국으로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진짜 탄핵으로 끝장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탄핵으로 끝장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대선 전에 분명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게 결판은 납니다. 재상고를 분명히 또 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할 텐데 과연 이렇게 대통령 된 사람을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까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달만 기다려라 이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정환진 TV도 이게 한 달 후에는 이제 못하는 건가요? 실제 누가 이야기를 했나 하면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서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 정진욱 의원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돌연 탄핵 소추했어요. 그야말로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나가고.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겁니다. 아마 정환진 TV도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계속할 수 있을런지 진짜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할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두렵습니다.